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웰링턴 대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먼저 웰링턴은 최근에 멀티 실점이 많아지는 등 시즌 초반에 유지했던 수비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폴스9 전술로 양 측면의 공격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자와다의 공백을 채워냄과 동시에 상승세를 연결해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멜버른 빅토리 전방에는 공백이 나름 커다랗게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웰링턴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적인 옵션이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멜버른 빅토리는 포르나롤리의 이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수비는 센트럴 코스트의 맹공에 괜찮게 대응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포르나롤리가 업자마자 득점이 한 골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포르나롤리가 호주 대표팀에 차출된 영향이 있기는 해보입니다. 13골로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 팀이 기록한 25골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골을 넣은 선수의 이탈은 당연스럽게도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 선에서 화력 손실을 나름대로 채워주고 있긴 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포르나롤리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화력 손실이 생길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선이 이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팀 득점의 절반이 넘어버리는 수치를 책임지는 선수의 이탈 때문에 멜버른 빅토리의 밸런스를 믿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웰링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드니 FC 대 뉴캐슬 제츠입니다. 먼저 시드니 FC는 화력은 현재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크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에서 3골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으나 애들레이드의 화력에 당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쓰고 말았는데 이는 로드웰과 킹이 동시에 이탈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뉴캐슬 제츠가 도리어 원정에서는 무득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화력을 꽤나 잘 유지하는 편이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캐슬 제츠는 시드니와 마찬가지로 화력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약점을 보여주는 이유는 경기당 2골 이상은 허용하고 있고 8경기 17골을 실점하고 있는 빈약한 수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웨스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는 무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만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리그에서 최하위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점을 무시할 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버를 픽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록 뉴캐슬 제츠가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지만 꾸준한 득점력은 원정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드니 또한 로드웰과 킹의 이탈로 인하여 수비진의 상황이 완벽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승무패나 핸디캡은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 대 카디스입니다. 먼저 알라베스는 현재 20경기 5승 5무 10패 18득점 27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점 20점으로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티스와 세비야를 따라잡은 경험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려스러운 점으로는 오모로시온의 결정력입니다. 측면 역습과 크로스를 받아낼 수 있는 피지컬과 헤더 능력은 갖추고 있긴 하지만 공격 결정력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레알도 알라베스를 쉽게 공략하지 못했을 정도로 수비가 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다음 카디스는 20경기 2승 9무 9패 15득점 30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점 15점으로 1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술로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강호들을 확실히 고생시키는 전력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격력은 알라베스보다도 3골을 덜 넣고 있는 상태며 수비력도 원정에서는 무실점 비중 0%로 좋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상대의 공격의 효율이 좋지 않기를 바라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도 알라베스의 근소한 우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효율의 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공격에서 알라베스가 그다지 좋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더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무승부와 알라베스 승리를 분산하여 투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마인츠 대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먼저 마인츠는 현재 17경기 1승 8무 8패 14득점 29실점으로 이번 시즌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한 상태로 리그에서 가장 승이 적은 팀이지만 타 하위권에 있는 팀에 비해서 무승부가 많아서 최하위는 아닙니다. 득점력 때문에 여전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재성이 2골로 최다 득점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아시안컵에 차출된 상황입니다. 슈팅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리면 골문을 벗어나는 등 공격진의 문전 집중력이 매우 좋지 못한 실정이고 게다가 최근 우니온을 상대로는 경합 상황에서 밀리게 되면서 1무 4패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니온 베를린은 현재 16경기 4승 2무 10패 17득점 31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팀 마인츠와는 승점 3점 차이로 단 1승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베르헨스와 카우프만의 좋은 공중볼 경합 능력을 언급해 볼 수 있겠고 올 시즌에도 마인츠가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3번째로 나쁜 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4대1 스코어를 2번 연속으로 냈던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보여준 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젠스의 크로스와 헤더라는 옵션이 다득점을 기록할 것이라 보장해보긴 어렵다 할지라도 지난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만든 수비적 저력은 인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니온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마인츠가 경합 상황에서 올 시즌에도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니온의 크로스와 공중볼 경합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무언가 유리한 부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인츠가 이상성에서 밀리게 되면서 최근 우니온에게 5개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지 못한 전적도 참고해 볼 점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